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럽의 햇살 가득한 나라 스페인. 그런데 지금 그 낭만의 도시에서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 집에서 40대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관광객들을 향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라며 소리치는 시위대의 모습도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재 스페인의 주거 상황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한 달에 650유로면 괜찮은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2배를 내야 하죠. 마드리드는 더 심각합니다. 단 1년 만에 임대료가 20%나 올랐어요. 스페인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임대료는 2배로 뛰었는데 정작 국민들의 월급은 고작 20% 정도만 올랐죠. 결국 임차인 4가구 중 1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집세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것은 스페인이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일반적인 이민자가 아닌 관광객과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에서는 주민 4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인구 구성이 급변했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집값 상승으로 밀려나거나 어릴 때 살던 집에서 하숙생이 되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스페인에는 무려 388만 채의 빈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주택의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죠.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데 이렇게 많은 집이 비어 있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동네들을 걸어보면 그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그 자리를 플라멩고 인형과 가짜 도자기를 파는 기념품점들이 차지하고 있죠. 한때 풍부한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들이 이제는 자신의 패러디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떠나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낙서나 물리적인 공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스페인과 유럽 전체를 정의할 더 큰 위기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스페인의 주택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는 겉보기에 황금기 같았던 시절이었죠.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번영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훗날 대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씨앗들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페인이 EU에 정식 가입한 후 단일 통화권의 회원국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유럽 전체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엄청난 규모의 외국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대출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도 수없이 생겼죠.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업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외국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개발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택을 지어댔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500만 채의 새 집이 건설됐는데 이는 전체 주택 수를 25%나 늘린 엄청난 규모였죠. 스페인은 말 그대로 유럽의 건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집을 짓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시기에 스페인 일자리 5개 중 1개가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매물 팻말이 전국 곳곳에 널려 있어서 거의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나라 전체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나라였는데 수십 년간 20% 근처를 맴돌던 수치가 건설 부음 덕분에 8%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벽돌공과 전기 기술자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광경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40% 가까이 됐던 청년 실업률이 18%까지 내려간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모든 면에서 황금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호황을 누리는 부동산 시장은 부유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스페인 인구의 2%만이 외국인이었는데 2007년에는 이 비율이 10%까지 뛰었습니다. 이들 새로운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거주할 곳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휴가용 별장, 임대 사업용 부동산, 그리고 물론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원했던 거죠. 이로 인해 스페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에는 2억 정도였던 것이 2007년에는 10억을 넘어섰으니 얼마나 급격한 증가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은 나중에 이익을 보겠다는 기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네 번째 집까지 사들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요 때문에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평균 집값이 무려 200%나 올랐습니다. 잠시 동안은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건설업 호황 덕분에 스페인 국민들의 소득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7년 동안 평균 소득이 14%나 증가했는데 이는 프랑스, 독일, 심지어 미국보다도 빠른 성장 속도였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지켜볼 정도였고 경제학자들은 이를 스페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빛 위에 세워진 경제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스페인의 기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고 국가 경제가 빠르게 침몰하기 시작했죠.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률은 8%에서 20% 이상으로 급등했고 단 몇 년 만에 스페인 경제의 기둥이었던 건설업이 가치의 50%를 잃었습니다. 국가는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죠. 건설되는 주택 수도 연간 60만 채에서 고작 3만 채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엄청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가정들은 갑자기 갚을 능력을 잃었고 집값은 폭락했으며 일자리는 사라졌고 지역사회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지나갔지만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충격은 일시적인 피해만 남긴 게 아니라 스페인 경제 자체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스페인의 평균 소득은 기본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고 20년 동안 4%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 가격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발렌시아나 바르셀로나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작은 아파트 임대료가 매년 10% 이상씩 뛰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페인에서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경제 붕괴가 남긴 가장 기이한 유산 중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스페인 주택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조용한 문제, 바로 빈집들이죠. 주택 위기 이후 건설은 됐지만 경제 위기 전에 팔리지 않았던 집들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약 60만 채나 됐죠. 보통이라면 이런 집들이 몇 년 안에 모두 팔릴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도 팔리지 않은 집이 45만 채나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가 1년에 짓는 집의 4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국가가 주택 가격 부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들이 비어 있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았을 때 개발업자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값싸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땅을 찾아
필사적으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도시가 언젠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외진 곳에 교외 지역 전체를 건설했던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던 시기에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자 그런 확장은 결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미분양 주택들이 넘쳐나니까 개발업체들이 새 집을 짓는 걸 거의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미 지어져 있지만 비어있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왜 새로 짓겠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나라는 연간 약 6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이후로는 1년에 약 8만 채 정도만 짓고 있어요. 이는 유럽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두 번째로 낮은 주택 건설률이며 바로 이 때문에 스페인에서 사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공급이 제한되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50%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중위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던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죠. 주택 건설이 급격히 둔화되는 동안에도 스페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998년에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그 숫자가 거의 20%로 급증했어요. 86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죠.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이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주민이 국가 전체 인구 증가의 90%를 차지했을 정도예요. 이런 유입은 특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주민들 중 많은 수가 단지 집만 찾는 게 아니에요. 투자처를 찾고 있는 거죠. 건설이 새로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스페인의 부동산 시장이 금광처럼 보이는 겁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은 인구 증가, 관광 분, 주택 부족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이로 인해 주택이 기본적인 필요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취급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결국 실제로 살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평범한 스페인 국민들이에요. 스페인은 유럽연합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27%를 넘습니다. 이는 EU 평균의 2배 이상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데 그들 앞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주택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평균 원룸 임대료는 현재 한 달에 1,200유로가 넘습니다. 스페인 최저임금이 월 1,184유로로 정해져 있으니 임대료만 내려면 한 달 내내 일해야 해요. 이론상으로는 졸업하고 상황에 따라 도시로 이사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대신 집에 머물거나 아예 나라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모든 경제의 미래는 젊은이들이 직장에 나가고 세금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쓰는 데 달려 있거든요. 그들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살 여유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마침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규모를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대담한 움직임 중 하나는 EU 이외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에 100% 세금을 부과한다는 제안이었어요. 이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외국인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스페인 주택을 구매하는 걸 막고 일반인이 이사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자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격이 다시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 끼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개발업자들이 건설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만약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려는 마지막 남은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고 공급은 더욱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현재 위기는 수년간의 단기적 사고, 시장 투기,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경제 호황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서민 주택의 위기로 바뀌었죠. 최근 제안들을 보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규모는 엄청나고 이를 해결하려면 세금과 제한만으로는 부족하죠. 지속적인 투자, 더욱 현명한 도시 계획, 주택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필수품으로 취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의 무관심으로 인해 나라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수만 명의 스페인 국민이 이미 집값 때문에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었던 도시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페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것이 단순히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스페인이 국민들에게 다시 낭만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